노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공통된 변화를 경험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손에 쥔 것은 줄어들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과 생각이 쌓인다. 젊은 날에는 말할 틈조차 없어 묻어두었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는 자꾸 입술 끝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년을 두고 말이 많아지는 시기라고도 한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철없다는 말로 넘어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내뱉는 한마디는 그 무게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순간의 말로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듣는 이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가늠한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쌓인 경험은 무겁다. 그 무게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입을 연다. 그러나 그 말은 때로 상대의 마음을 짓누른다. 자식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고, 과거의 영광을 전하고 싶고,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하소연하고 싶다. 이는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이 욕구가 과해질 때 관계는 흔들린다. 한 노인은 마을 모임에서 늘 자식 자랑을 했다. 처음에는 듣던 이도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거듭되자 사람들은 점점 그 자리를 피했다. 그 노인은 혼자 남았고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는 더 멀어졌다. 그 결과는 고립이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자리에서 농담처럼 뱉은 한마디로 큰 상처를 남겼다. 내가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다. 본인은 잊어버려도 상대는 잊지 못했다. 말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힘을 가진다. 나이가 들어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말의 힘을 알고 침묵의 가치를 안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자기 보호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오래간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지만 그 모습이 쓸쓸하지는 않다. 오히려 고요와 단단함이 느껴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그 나무와 같다. 말이라는 잎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속살이 드러난다. 그 속살이 단단할수록 사람들은 존경을 느낀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본질을 묻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은 상대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 말은 우리를 가깝게 하는가, 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길에 들어선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생각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고요한 침묵과 단단한 성찰이다. 침묵은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성찰은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그 대신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노년의 삶은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빛을 낸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월이 길어지며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과 경험이 쌓인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 경험들을 꺼내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유가 생기면 그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는 회상이 입술 끝으로 흘러나온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살아온 세월의 길이와 연결된다. 또한 노년은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러 흩어지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대화의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풀어놓는다. 말은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 말이 때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말이 많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존심이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줄어든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식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재산과 과거의 지위를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본인은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이지만 듣는 이는 그 안에서 비교와 부담을 느낀다. 이처럼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말은 자주 실수를 낳는다.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는다. 너는 내 형만 못하다라는 말은 농담 같지만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아직도 지팡이 없이 걷는다라는 말은 자랑 같지만 옆에 앉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말은 쉽게 뱉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는다. 어떤 이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 자리를 피했다.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립을 피하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손길이 말로 인해 떨어져 버린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지나치게 하소연을 자주 했다. 무릎이 아프다. 잠을 못 잤다. 돈이 부족하다. 물론 모두 사실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하소연은 듣는 이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 대화는 위로가 되기보다 짐이 된다. 결국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 말은 고통을 덜어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고통을 옮겨주는 짐이 된다. 말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남의 흉을 보는 말, 가족의 사생활을 흘리는 말, 돈과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는 말은 잠시 가까움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 번 흘린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신뢰가 끊기면 관계는 멀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인은 종종 외로움에 빠진다.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관계는 단단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 머물 때 신뢰와 존중이 자라난다. 그러나 침묵은 쉽지 않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은 꼭 해야 하는가? 이 말은 상대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그 질문이 입술을 지켜준다. 결국 노년에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외로움과 자존심, 그리고 세월의 무게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이 오히려 사람을 멀게 만든다. 말을 통해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결과는 반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내 삶을 짓고 있는가?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말이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외로움을 깊게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단순하다. 그는 언제나 묻는다. 이것이 참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가? 이 질문을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 침묵은 단순히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침묵은 시간을 지켜준다. 누군가의 흉을 보려는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보는 것. 그것이 침묵의 시작이다. 그 잠깐의 멈춤이 결국 관계를 지켜준다. 침묵은 또한 존중이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는 편안하다. 말이 많으면 상대는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만
침묵은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준다. 그러므로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존중이다. 가을의 들판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곡식이 여문다.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관계는 깊어진다. 노년의 삶이 존경받는 순간은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리를 지킬 때이다.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무엇보다 말 습관이 중요하다. 흉을 줄이고 감사는 늘려야 한다. 저 사람은 못났다라는 말 대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배운다라는 말은 관계를 세운다. 자식 자랑 대신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 듣는 이도 함께 기뻐한다. 또한 가족의 사생활은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한다. 며느리와의 갈등, 자식의 실패를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금세 다른 이의 입으로 흘러가고 결국 내 가족과의 신뢰가 흔들린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존중이 필요하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길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짧고 단단한 말이 오래 남는다. 고맙다, 수고한다, 괜찮다 같은 말은 짧지만 큰 힘을 가진다. 이런 말 습관은 노년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비교와 자존심이다. 나는 아직도 약을 적게 먹는다. 우리 집은 남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순간 위로 같지만 곧 허무로 바뀐다. 비교는 끝이 없다. 남보다 낫다는 말은 나를 세우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비교는 검토 없는 삶의 습관이다.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재는 일은 끝이 없다. 그러나 자기 삶을 성찰하는 이는 비교에서 벗어난다. 그때 진짜 자유가 열린다. 자존심 또한 말로 세우려 할 때 약해진다. 나는 아직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품격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말로 세우는 자존심은 허공 같지만 침묵으로 지켜낸 품격은 바위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야 한다. 물건을 줄이듯 말도 줄여야 한다. 말이 많으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관계가 단순해지고 단순한 관계는 평안을 낳는다. 시장 한쪽에서 시비가 붙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침묵하며 자리를 지키는 이는 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신뢰를 얻는다. 단순함은 곧 평안이다.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외부를 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를 지키는 일이다. 쓸데없는 말을 비워낼 때 마음의 자리가 넓어진다.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노년의 지혜는 결국 질문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은 나를 지키는가, 무너뜨리는가?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가, 깎아내리는가? 이 말은 우리를 가깝게 하는가, 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입술 끝에 새겨야 한다.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관계를 지키고 품격을 세우며 평안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많은 말을 내려놓을 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가 많아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대화는 거리를 좁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자존심이 숨어 있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말은 순간의 공백을 채워줄 수는 있으나 침묵은 세월의 무게를 감당해준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배워야 한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입술은 무겁게 열린다. 젊을 때는 말해도 잊히지만 노년의 말은 기억에 남는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말이 곧 인격이 된다. 그렇기에 노인의 말은 가벼울 수 없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의 말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전하는 데 있다. 말은 줄이고 삶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바람과 짐승이 드나든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는 집은 고요와 안전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내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진다. 침묵은 그 울타리를 든든히 세운다. 침묵은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품격을 지켜주며 내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준다. 또한 침묵은 존중이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는 편안해진다. 내 말이 많으면 상대는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만 내 침묵은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존중이다. 존중은 관계를 가볍게 하지 않고 오래 이어지게 만든다. 삶은 단순해질 때 단단해진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듯 말도 줄이면 관계가 단순해지고 가벼워진다. 단순해진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된다. 시장길에서 시비가 붙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침묵하며 자리를 지킨 이는 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존경을 얻는다. 단순함 속에서 평안이 자라고 평안 속에서 자유가 자란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우리를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멀게 하는가?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런 질문이 입술을 지켜준다. 질문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준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말을 아껴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침묵은 품격이다. 마지막으로 다짐해야 한다. 침묵은 노년의 자유이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다. 삶은 결국 평안을 찾는 여정이다. 젊은 시절에는 돈과 명예를 좇고 관계를 넓히며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다. 그저 고요한 평안이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침묵 속에 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침묵을 지킬 때 평안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구듯 노년의 사람은 말을 줄여야 한다. 나무가 잎을 버릴 때 뿌리는 더 단단해진다. 사람이 말을 버릴 때 마음은 더 깊어진다. 겨울의 강은 얼어붙어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속에는 봄의 새물이 준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깊어지며 마음에는 평안이 자란다. 삶은 말로 가벼워지기도 하고 침묵으로 단단해지기도 한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소통이다. 침묵은 고독이 아니라 평안이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보다 침묵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